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목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상원이 현지 시각 5일 오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실시해서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해 반대 52표, 찬성 48표로 부결시켰습니다. 미 상원은 곧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탄핵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역시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탄핵안이 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상원은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먼저 표결이 실시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권력 남용 탄핵 혐의는 부결됐다는 소식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조금 더 들어오는 대로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에 주말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죠. 권혜인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도 무척 추웠는데 오늘이 더 춥다고요? 네, 제가 매번 야외에서 중계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어제 같은 시각보다 오늘이 훨씬 더 춥습니다. 어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는데 현재 서울 기온 영하 11.5도까지 떨어지면서 하루 만에 다시 올겨울 최저 기온 기록했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 주말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는 한파경보가, 그 밖에 중부와 전북, 경북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22.8도까지 떨어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낮고요. 철원의 기온이 영하 17.2도, 파주 영하 14.9도, 제천은 영하 13.6도, 대전 영하 10.1도 등 전국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 내륙은 맑겠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권을 맴돌겠습니다. 서울이 1도, 대전과 대구 4도, 광주 5도, 부산 7도로 예년 수준을 2에서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내일은 밤사이 내륙 곳곳에 눈이 조금 오겠고요.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수도 계량기 동파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옷 등 보온재로 수도관을 감싸거나 장시간 외출하실 때는 온수를 약하게 틀어놓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네, 앞서서 전해드린 속보와 관련해서 지금 추가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미국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방해 탄핵 혐의에 대해서도 부결시켰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네, 반대가 53표고요. 찬성이 47표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한 탄핵 혐의도 부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의회 방해 탄핵 혐의에 대해서도 부결됐다는 소식이 방금 전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잇따라 3명이나 추가돼 확진자는 모두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17번째 확진 환자는 대구에 있는 부모님 댁을 방문한 뒤에 발열 증세가 나타나 병원 3곳을 들렸지만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학교 행사에 참석했던 17번 환자 A씨가 귀국한 건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24일.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간 A씨는 근처 순두부집에 들러 식사한 뒤 KTX를 타고 대구시로 향했습니다. 동대구역에 도착한 A씨는 택시를 타고 수성구에 있는 본가로 이동해 하루를 보낸 뒤 이튿날 북구에 있는 처가를 방문했습니다. 이어 다시 동대구역에서 SRT를 타고 밤늦게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 기간 일단 부인과 자녀, 양가 친척 등 12명을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A씨는 갑자기 39도가 넘는 고열 증세를 보였고 그날 저녁 집 근처 한양대 구리병원을 찾았습니다. 17번 환자는 당시 이곳 응급실에 들러 진료를 받았지만 중국 방문 이력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 발열 진단만 받고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고열과 기침 증세는 계속됐습니다. 불안해진 A씨는 다음 날 집 주변의 다른 병원과 약국을 들렀고 닷새 만인 지난 3일에는 구리시의 또 다른 병원과 약국을 방문했다가 지하철 광나루역 주변 편의점에 들른 뒤 귀가했습니다.
이렇게 세 차례 병원 진료를 받았지만 A씨는 중국 방문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의심 환자로 분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싱가포르에서 만난 지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했고 다음 날 바로 검사받은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귀국한 뒤 12일 만에 확진 판정이 나온 건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과 접촉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놀랐죠. 혹시나 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하려고 사실 걸어왔어요. 몰랐어요. 조금 전에 들었어요. 또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보건당국은 환자가 방문했던 병원과 약국 등을 곧바로 폐쇄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태국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모두 3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 병원 환자와 의료진인데 병원 밖 동선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접촉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점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태국 여행을 다녀왔던 16번 확진 환자. 처음에 발열과 오한 증상을 보인 것은 지난달 25일, 그러니까 설날입니다. 이날 본인의 차량으로 나주 친정집을 방문한 뒤에 26일엔 종일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후에 27일 체온이 38.9도까지 오르자 오전에 딸이 입원해 있는 광주 21세기 병원을 찾아갔고 오후에는 전남대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받은 뒤에 딸이 있는 병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후에 이달 2일까지 딸의 간병을 위해서 21세기 병원에 체류한 환자는 이달 4일에 확진 판정을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접촉자는 같은 시기에 병원에 있던 환자와 의료진입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2번의 진료를 통해서 접촉한 19명, 그리고 오랫동안 입원해 계셨던 광주 21세기 병원에서 272명, 가족, 친지 등 15명 해서 총 306명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안팎의 동선이 아직 완벽하게 파악된 게 아니라서 접촉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귀국한 지난달 19일부터 엿새 동안 외부 이동 경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의 동선이 일부 확인되면서 광주는 한마디로 초비상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 광주 시립예술단 단원의 직장 동료들에게는 전부 자가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직원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광주 우편 집중국도 임시 폐쇄됐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 과도하다, 지나치다 할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접촉 가능성 있는 주변 어린이집과 도서관, 복지관, 공부방 등이 휴업하거나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YTN 오점권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2명이나 발생한 광주광역시의 1,100여 개 어린이집과 290개 유치원이 오늘과 내일 모두 휴원합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보육교사는 모두 정상 출근해 보육에는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국내 두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는 퇴원했습니다. 이 환자의 입원 치료를 담당했던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은 환자에 대해 2차례 이상 검사를 실시했으며 2차례 모두 음성으로 결과가 나와 격리 해제하고 퇴원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로 분류된 35살 중국인 여성도 퇴원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어제 하루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래 가장 많은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의 저명한 감염병 전문가는 중국에 가지 않고도 감염된 사례를 강조하면서 인구 이동을 막지 않으면 확산 차단이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 이외에도 27개 지역과 국가에서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세계적 보건 비상사태는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게브르예수스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중국 내 감염 확진자는 모두 2만 4천여 명을 훌쩍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In the last 24 hours, we had the most cases in a single day since the outbreak started. WHO는 특히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확인된 감염 사례는 모두 240건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31건의 경우는 중국에 간 적도 없는 이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대의 감염 전문가 역시도 최근 감염 사례가 중국에 간 적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지역별로 독자적인 감염 체인이 형성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So they have never traveled not only not to Wuhan and surrounding areas, but not even to mainland China itself. So that is evidence to show they probably got infected by somebody locally. 가브리엘 렁 교수는 이런 점에서 아시아 대도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게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인구 이동을 최대한 막아야 하는데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So with a lot of hard work and also a lot of luck, we may be able to get ourselves out of this. But you know, the likelihood is not in our favor. 세계보건기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3개월 동안 6억 7,500만 달러, 약 8천억 원 규모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게브리예수스 사무총장은 자체 긴급기금에서 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7억 원을 풀어 마스크와 장갑 등을 감염 발생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미국민들을 태운 전세기가 캘리포니아주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두 대에 나눠 350명을 태웠는데 이들도 2주 동안 격리된 채 검진을 받을 예정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 전세기가 공군기지 활주로를 향해 서서히 내려옵니다. 항공사 마크 등 아무 표시가 없는 흰색 항공기로 활주로에 안착합니다. 이어 항공기는 버스가 미리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이동해 멈춥니다. 이번에 우한에서 출발한 미국인들은 350명, 두 대의 전세기가 동원됐습니다. 흰색의 전세기가 내린 곳은 캘리포니아 남부 미라마르 해병대 기지. 앞서 두 대는 샌프란시스코 인근 트래비스 공군 기지에 내린 뒤 한 대는 남고 나머지 한 대는 재급유 뒤 이동했습니다. 지난번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2주 동안 격리된 채 감염 여부를 검진받게 됩니다. These passengers will be issued quarantine orders upon arrival at their designated location. This legal order is intended to protect the travelers, their families, and their communities.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1차로 우한에서 미국민 195명을 캘리포니아 남부 마치 공군기지로 대피시켰습니다. 애초 72시간에서 2주간으로 격리 기간을 늘리고 감염 여부를 지켜봤습니다. 아직 확진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추가로 중국 내 자국민 대피를 위해 전세기를 운영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또 최근 중국 베이징을 다녀온 위스콘신주의 성인이 확진자로 확인돼 미국에서는 감염자가 12명에 이르게 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유통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문화센터가 잇따라 휴업하고 시식 행사와 화장품을 테스트하는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손 닦고 딸기 먹자. 맞벌이하는 딸 부부 대신 손녀를 키우는 김성숙 씨는 최근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종종 가던 문화센터나 키즈카페도 데리고 나갈 수 없는 탓에 종일 집에서 아이를 돌봅니다. 저는 어디든지 못 가잖아 지금.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집에서 문화센터를 대신하기 위해서 모든 걸 지금 장만한 거지. 신종 코로나로 매우 불안하다는 서울 시민이 80%에 육박한다는 조사까지 나온 요즘 사람이 북적이는 곳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는 영유아나 임신부가 참가하는 강좌는 전부 취소했습니다. 전체 강좌의 절반가량에 이릅니다. 백화점 업계는 오는 10일 하루 문을 닫고 방역 작업을 벌입니다. 화장품 매장에서는 여느 때처럼 손님에게 발라주며 구매를 권하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약간 립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접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대형마트에서는 하루 수차례 쇼핑카트를 소독하고 화장실 청소 횟수도 늘렸습니다. 전 직원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매일 카트를 3회 이상 청소하는 등 안전한 매장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객이 붐비던 곳곳의 시식 코너마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시식은 한동안
좀 이제 자제해달라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바이러스가 있다 하는데 이렇게 사람 다니는 시식코너를 어떻게 하겠어요? 유통업계는 메르스 사태 당시처럼 매출이 급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백화점 매출은 1년 전보다 11.9%, 대형마트는 10.2% 감소했습니다. 최근 확진 환자나 그 가족이 다녀가 일부 점포가 휴점한 면세점 업계도 수백억 원대 매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서울시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에 이어서 전통시장 방역에 나섰고 특히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는 식품업소 위생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수봉 기자입니다. 한국어와 중국어 간판이 뒤섞인 골목. 민관 합동점검반이 점포 한 곳에 들어가 식품 위생 상태를 점검합니다. 박쥐나 뱀, 너구리 같은 불법 야생동물을 취급하지는 않는지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외국 이제 식생활 문화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음식으로 우리가 국내에서 취급하면 판매하면 안 되는 그런 식육 제품이라든가 음식물이 있는지 저희가 점검 및 홍보차 나왔습니다. 230여 곳을 둘러본 결과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새우 한 건 외에는 별다른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오늘 점검 대상은 동대문구 경동시장과 광진구 조양시장까지 모두 800여 개 업소. 사실상 중국인과 제중동포 밀집 지역이 중점 대상입니다. 그렇다 보니 상인들의 반응은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도 안 됐었는데 그냥 와가지고 치고 쌓고 그냥 뒤집어 쌓고 누가 이렇게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자꾸 뭐 단속이다 뭐다 어디가 더 집 사람 많다 집 사람 없으면 못 사는데 왜 이렇게 집 사람한테 난리. 전통시장 방역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중구 남대문 시장과 종로구 통인시장, 구로구 구로시장 등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8개 시장이 우선 대상입니다. 후지포로 닦고 또 그 실내도 있기 때문에 실내는 스프레이도 하기 때문에 좀 효과는 완벽하진 않을지 몰라도 거의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 안에 전통시장 방역 작업을 모두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착륙하던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여객기 동체가 세동강이 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명이 숨지고 157명이 다쳤습니다. 또 터키에선 눈사태로 30여 명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이교준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자, 여객기 동체가 세동강이 날 정도로 충격이 컸던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터키 이스탄불의 사비야 객첸공항에서 터키 페가수스 항공 소속 보잉 737 여객기가 악천후 속에서 착륙하던 중 활주로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57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여객기의 동체 또한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해 크게 세 부분으로 부러졌는데요. 자이트 투르안 터키 교통부 장관은 이즈미르에서 출발해 사비야 객첸공항에 착륙하던 페가수스 항공 소속 여객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에서 미끄러졌다고 밝혔습니다. 투르안 장관은 사고 여객기에 승객 171명과 승무원 6명 등 177명이 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알리 예르리카야 이스탄불 주지사는 현재까지 부상자 120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터키 현지 매체는 조종사 2명 중 1명이 한국인이며 부상이 심각한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스탄불 주재 한국 총영사관 관계자는 승객은 물론 조종사 중에도 한국인은 없다고 항공사 측이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터키 동부 지역에선 잇따른 눈사태로도 인명피해가 늘고 있다고요? 네. 터키 동부에서 연이은 눈사태로 적어도 38명이 숨졌습니다. 터키 관영 아나도로 통신 등 현지 언론은 현지 시각으로 4일 밤 터키 동부 반주의 바흐체 사라이 지역에서 눈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눈사태로 제설 차량과 미니버스 등이 눈더미에 파묻혔는데요. 터키 재난당국은 구조요원 300여 명을 투입해 실종된 2명을 수색하던 중 현지 시각 5일 정오쯤에 2차 눈사태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터키 재난위기관리청은 성명을 내고 구조요원 중 33명이 2차 눈사태로 숨졌으며 5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을지로 입구역 부근 식자재 창고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부산의 한 차량 정비소에서도 불이 나 차량 석 대가 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동원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대형 건물이 즐비한 서울 도심 한쪽에서 맹렬한 불길이 타오르고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불이 난 곳은 을지로 입구역 부근으로 주변 식당들이 함께 사용하던 2층짜리 샌드위치 패널로 된 창고입니다. 창고를 모두 태운 불은 인근 건물 외벽까지 태웠고 연기가 번져 주변 식당 손님 등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3시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차량 정비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정비소 1층 내부와 안에 있던 차량 3대가 불타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부근 숙박시설에 투숙하던 40대 남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40분 만에 불을 끈 소방당국은 정비소 1층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천호동에 있는 3층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연기를 마신 30대 남성 거주자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8년 7월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의 인터넷 모바일 뱅킹 휴면 계좌 2만 3천여 개의 비밀번호를 고객 동의 없이 바꾼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은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비활성 계좌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꿔 활성화한 뒤 새 고객을 유치한 것처럼 실적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은행은 그해 자체 감사에서 이 사실을 확인해 제도를 보완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며 당시 사건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되거나 금전적 피해를 본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법무부가 비공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은 공소장 전문을 공개해온 게 잘못된 관행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밝힌 다음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작심 발언에 나섰습니다. 국회를 통한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공소 사실이 언론을 통해 왜곡돼선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 공소장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서는 유출 경위를 파악하겠다면서 경고의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의논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유출됐는지는 앞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일 같고요. 지난 15년간 전례가 없었던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이유로 내세운 피의사실 공표는 기소 이전에만 처벌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어 기소 이후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과는 상관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지난해 새롭게 제정된 훈령을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상위법인 국회법 등을 위반한 것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훈령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국회법이랄지 국회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자료를 국회에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상위법이 있는데 훈령에 의해서 그 법을 위반한 게 되는 거예요.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법무부가 개인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공소장에는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 청와대가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가오는 4월 총선까지 공소장에 담긴 내용을 숨기기 위해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비공개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야당은 검찰에 직접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등 공소장을 공개하라고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 법무부가 청와대와 여권 예비 후보들이 연루된 사건의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면서 선거 개입 의혹 파장은 오히려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서울 종로 맞대결이 불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할 일이 바빠 깊은 관심을 갖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황 대표의 종로 불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 미래당 대표가 난입해 몸싸움 끝에 강제로 끌려나가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미래당 오태양 대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 축사 뒤 단상에 올라가 미래한국당은 불법 정당이라면서 당장 해산하라고 외치고 한국당 당직자들과 거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어 오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불법 가짜 정당이 만들어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이런 위선적 방식으로 정당을 만든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검증소위원회를 열어서 정봉주 전 의원을 포함한 예비 후보들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민주당 공관위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심사 대상은 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천을 신청한 정 전 의원 등 예비 후보 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이 앞서 출마 의사를 밝히고도 검증위를 신청하지 않은 만큼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일부는 오늘 검증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서 수출 수입한다고 신고하고는 위조 명품과 담배를 밀수한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컨테이너에 밀수품을 치밀하게 숨겼지만 세관 직원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세관 압수품 창고에 위조 명품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정상 가격으로 한 개당 수천만 원대 시계부터 고가의 지갑과 가방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 담배도 널려 있습니다. 밀수업자 A씨가 중국에서 수출 수입한다고 신고하고는 컨테이너에 숨겨 들여온 밀수품입니다. A씨의 밀수 행각은 세관 직원들의 눈썰미에 들통났습니다.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된 겁니다. 순만 수입한다고 적힌 세관 신고대로라면 모든 화물이 같은 음령으로 표시돼야 하지만 음령이 미세하게 다른 지점이 포착됐습니다. 밀수품이 숨겨진 지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화물의 그 밀도 차이를 가지고 판독하는 건데 그런 밀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또는 가운데다 물건을 넣어서 주변을 그 정상 물품으로 채워서 컨테이너 검색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수법입니다. A씨가 밀수한 위조 명품은 시가로 120억 원어치에 달했습니다. 4,500원짜리 국산 담배도 9만 갑 가까이 밀수했습니다. 한 갑당 500원에 수출된 국산 담배를 중국에서 1,300원에 사들이고는 국내 유통업자에게 2,800원에 되팔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갑당 1,500원의 차익을 노린 겁니다. 세관은 A씨를 구속하고 압수한 밀수품은 모두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상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상원 표결에서 권력 남용 혐의가 반대 52표, 찬성 48표로 부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방해 혐의도 반대 53표, 찬성 47표로 역시 부결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 환자가 3명 더 발생해서 모두 19명으로 늘었습니다. 2명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같은 행사 참석자여서 국내 추가 참석자 여부 확인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태국 여행을 다녀온 모녀인 16, 18번 환자가 일주일 넘게 머문 병원에서 생긴 접촉자만 270명이 넘습니다. 보건당국은 병원 내 감염을 우려해 확진 환자와 같은 층을 쓴 환자와 의료진을 모두 격리했습니다. 일본과 태국, 싱가포르 등 중국이 아닌 제3국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입국 제한을 확대하고 검역 못지않게 입국 후 대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장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인 정부는 방문 이력 확인 확대 등을 검토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방침입니다. 미국 상원이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실시해 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4개월 반 동안 미국을 흔들었던 탄핵 정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수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 2건이 모두 부결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미 상원은 현지 시간 오후 4시, 우리 시각으로는 조금 전 오전 6시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실시해서 권력 남용 혐의를 부결시켰습니다. 무죄 52표, 유죄 48표로 부결이 됐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밋 롬니 상원의원이 유일하게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이탈했습니다. 곧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탄핵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무죄 53표, 유죄 47표로 역시 부결시켰습니다. 탄핵안 찬성의 정족수는 전체 100명 가운데 3분의 2인 67명입니다. 탄핵안 표결에 앞서 여당인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부결이 확실시됐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24일 민주당의 전격적인 탄핵 절차 개시로 시작된 모든 탄핵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에 이어서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면죄부를 받고 탄핵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넉 달 반 동안 미국을 흔들었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환자 3명이 추가되면서 국내 확진 환자는 모두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자 3명 가운데 2명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같은 컨퍼런스 참석자여서 국내 추가 참석자는 없었는지 확인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이번 추가 확진자 3명 가운데 2명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같은 컨퍼런스 참석자입니다. 이 중 한 사람, 17번 환자는 38살 한국인 남성으로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컨퍼런스 참석차 싱가포르에 머물렀습니다. 지난달 26일 의심 증상이 나타나 한양대 구리병원 응급실에 갔지만 단순 발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지역인 싱가포르 방문 이력만 있어 감염 검진 대상이 아니었던 탓입니다. 같은 컨퍼런스 참석자인 말레이시아인 확진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은 지난 3일에서야 감염 가능성을 감지했습니다. 다음 날 한양대 구리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양성 판정을 받기까지 지역사회에 무방비로 노출된 기간만 무려 10일에 달합니다. 36살 한국인 남성인 19번 환자도 싱가포르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17번 환자보다 하루 일찍 귀국해 일상생활을 해왔습니다. 17번 환자처럼 말레이시아인 확진자 통보를 받고서야 자가격리에 들어가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이외의 그런 최근에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에서 유입된 환자들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의심해서 검사를 할 건가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좀 고민이 많은 상태입니다. 21살 여성인 18번 환자는 태국 여행을 하고 온 16번 확진자의 딸입니다. 함께 여행을 갔던 만큼 태국에서 감염됐거나 귀국 이후 입원한 병원에서 어머니인 16번 환자에게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진 환자 접촉자 수가 900여 명에서 더 늘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싱가포르 컨퍼런스에 참석한 국내 입국자가 더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시급해졌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16번, 18번 환자는 태국 여행을 함께 다녀온 모녀인데요. 일주일 넘게 머문 병원에서 접촉자만 270명이 넘습니다. 보건당국은 병원 내 감염을 우려해서 확진 환자와 병원 같은 층에 있었던 환자와 의료진을 모두 격리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6번 환자와 18번 환자가 함께 머물렀던 광주 21세기 병원. 출입문은 밧줄로 묶였고 문 사이에는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불안한 듯 창밖을 내다보고 방역요원은 뒷문으로 방역용품을 나릅니다. 18번 환자는 이 병원에서 인대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어머니인 16번 환자는 간호를 위해 함께 머물렀습니다. 모녀가 병원 3층에서 일주일 넘게 지내는 사이 접촉한 사람은 모두 272명. 같은 3층에 머물며 접촉이 많았던 환자는 모두 다른 층 1인실로 배치됐습니다. 또 다른 층에 머문 환자는 증상에 따라 자가격리나 광주 소방학교 1인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원 직원도 감염 위험이 많은 사람은 모두 자가격리해 특이 증상이 있는지 관찰 중입니다.
가장 안전한 거는 1인실 격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하고 입원 치료의 필요성 같은 걸 따져서 자가격리 내지는 병원 격리를 분류를 해서 격리를 계속 하겠다는 거지 코트 격리보다 낮은 수준의 격리를 하는 건 아니고 16번 환자는 딸병실에서 주로 생활했지만 폐렴 치료를 하려고 병원 다른 층을 여러 차례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적극적인 격리 조치를 시행한다고 강조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16번째 환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모두 30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번 환자의 이동 경로를 조사한 결과 광주 21세기 병원에서 접촉한 사람이 272명, 격리돼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대병원에서 접촉한 사람이 19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가족과 친지 등 다른 접촉자가 15명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6번 환자는 정형외과 질환으로 입원 중인 딸의 간호와 자신의 폐렴 치료를 위해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주로 광주 21세기 병원 안에 머물면서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병실과 외래 진료실을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1세기 병원에 같이 머물렀던 딸은 18번 환자가 됐고 남편과 다른 자녀 2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아닌 제3국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중국 이외 지역도 입국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검역보다 입국 후의 대처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16번째 환자는 가족과 태국 여행을 갔던 여성입니다. 함께 여행을 갔던 이 여성의 딸도 추가 감염이 확인됐고 싱가포르를 방문했던 남성들도 각각 17번째와 19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일본을 다녀온 뒤 부인까지 감염시킨 사례도 나왔습니다. 중국이 아닌 제3국 감염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염 지역 정의에 중국이 아닌 지역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입국 제한 조치가 가져올 파장이 큰 만큼 신중한 입장입니다. 질병 예방과 확산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적용했을 때 미치는 경제, 사회적 그리고 외교적인 고려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다른 감염 발생국가 방문 이력을 의료기관에 확대 제공하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중국 방문 이력만 확인할 수 있는데 다른 감염 지역을 방문한 여행력도 같이 안내하겠다는 겁니다.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생기면 중국을 다녀오지 않아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진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제3국 환자가 들어오는 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때문에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입국 제한 국가를 늘리는 것보다 입국 후 대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동남아 국가까지 그런 영향을 재배분할 경우에는 첫 번째 국가인 중국에서의 위험성이 좀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방역망이 뚫리면서. 검역 이전에 내가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들어와서 이상이 있으면 신고를 해주고 이 프로세스가 검역보다 더 중요하고 3차 감염까지 나오는 우리나라가 자칫 다른 나라 입장에서 입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입국 제한 조치를 받아요. 오염 지역사회 유행이 있어서 너희들 못 믿겠다 이런 상황이 나온다고요. 이제 그건 뭐 심각한 거죠. 그렇게 되면. 보건당국은 자체적 논의를 진행하면서도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오늘 아침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춥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올겨울 최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23.8도, 서울 영하 11.8도, 대구 영하 7.2도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4도가량이 낮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무척 춥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도에 머물겠고요.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부터 차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대기도 무척 건조합니다. 동쪽 지방에 이어서 서울 등 수도권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화재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전국 하늘 맑은 모습입니다. 내륙 지역은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동해안에만 오후까지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2,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울 1도, 대전과 대구 4도, 울산 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밤사이 내륙 곳곳에 눈이 조금 오겠고요. 주말에는 맑은 가운데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내 두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퇴원했습니다. 이 환자의 입원 치료를 담당했던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은 기자회견을 열고 입원 환자가 확진 판정 13일 만에 퇴원했다며 그동안의 치료 상황과 임상 경과 등을 설명했습니다. 의료진은 이 환자에 대한 2회 이상 PCR 검사를 실시했으며 두 차례 모두 음성으로 결과가 나와 격리 해제하고 퇴원 조치했습니다. 퇴원한 입원 환자는 어떤 치료를 받았을까요? 입원 후 한때 폐렴 증상이 생겼지만 에이즈 치료에 쓰이는 항바이러스제를 쓴 뒤 사흘째부터 상태가 호전됐다고 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입원 환자는 지난달 24일 국립의료원에 입원했을 당시 인후통, 고열 증세와 함께 폐에 염증이 나타났습니다. 이틀 뒤 의료진은 폐렴 증상을 잡기 위해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시작합니다. 투여 사흘째부터 상태는 크게 좋아졌습니다. 환자의 임상 경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항바이러스제 투여 3일째부터 흉부 엑스레이 호전 소변이 보였고 이번 7일째에는 인후통이나 기침 같은 임상 증상도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에이즈 치료제 중 하나인 칼레트라도 썼습니다. 메르스 때도 그렇고 사스 때도 그렇고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에도 쓰는 약들은 저희가 실험실 데이터 내지는 동물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한테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으로 기대를 가지고 쓰는 약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도 상태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증상은 사라졌고 완치 판단을 위한 검사가 진행 중인데 곧 퇴원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두 번 검체, 월요일과 화요일 검체가 다 음성으로 나오면 저희도 격리 해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퇴원 결정이 내려진 확진자는 감염력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여서 바이러스를 전파할 우려가 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이동한 지역인 서울 중랑구와 성북구에 유치원과 초중고 42곳이 오늘부터 13일까지 휴업에 들어갑니다. 휴업 명령이 내려진 지역은 42곳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5번 확진자가 거주하거나 이동 체류한 곳입니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대학에 4주 이내 범위에서 개강 연기를 권고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과 교직원은 2주 동안 등교가 금지됩니다.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대학의 4주 이내 개강 연기를 공식 권고했습니다. 3월 대학 개강 시기에 맞춰 다수 중국 체류 학생들이 입국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미 대학들은 줄줄이 개강 연기를 발표한 상태입니다. 중국을 다녀온 유학생은 입국 직후부터 14일간 등교가 중지됩니다. 교직원은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14일 이후에도 발열 검사 등을 통해 무증상이 확인된 경우에만 등교가 가능합니다. 개강 연기로 인한 학사 일정 차질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감축을 보완하기 위해 보충 강의, 과제물 대체, 원격 수업 등을 적극 활용합니다. 현재 학칙으로 금지된 신입생, 편입생의 첫 학기 휴학도 신종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허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자율적인 격리, 등교 중지, 입국 지연으로 수업에 출석할 수 없을 때도 출석을 인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만 개강을 미루거나 학사 일정을 감축하더라도 1학점당 15시간의 이수 시간은 준수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대학의 긴급 방역 비용도 지원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대학에서 긴급히 소요되는 방역 물품 구입 등 방역 비용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최근 2주간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은 9,500여 명입니다. 나머지 6만여 명이 입국하면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관광지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해졌고 특히 차이나타운은 집단 휴가를 간 듯한 모습입니다.
지자체들은 지역 경제가 나빠지지 않을지 우려하면서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가을 개통한 월미 바다열차. 창밖으로 인천 앞바다와 개항장의 다양한 풍경이 펼쳐지지만 마스크를 쓴 승객들은 이전만큼 활기차 보이지는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걱정에 나들이객들은 개인 위생도 꼼꼼히 챙깁니다. 그 전철역에 마스크도 오는 데도 있고 요거 전철역 마스크예요. 요거. 그거만 더 끼고 손 세정으로 요래 씻고. 하지만 이용객은 평소 주말 1,300명 선에서 지난 주말엔 780명 선으로 40%가량 대폭 줄었습니다. 교통공사 측은 승강장 등 인체 접촉이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며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한 40% 정도 줄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로서는 고객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좀 이 월미 바다열차의 방역 상태를 좀 보러 왔습니다. 더욱 직격탄을 맞은 인천의 대표적 관광지 차이나타운. 골목마다 방역차가 돌아다니고 있지만 관광객은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유명한 맛집들도 아예 며칠씩 문을 닫는 등 집단 휴가 분위기입니다.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자 관할구청에서도 상인들을 독려하며 보건위생활동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리 상인들도 개인위생 관리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니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마시고 일상적인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도심 속 야외 스케이트장과 썰매장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일찌감치 폐장 공고가 나붙고 철거 작업에 들어가는 등 차가운 겨울왕국처럼 얼어붙고 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해외로 대량 반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로 한 가운데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대량의 마스크를 택배 상자에 옮겨 싣던 외국인이 적발됐습니다. 인천공항 경찰단은 중국 국적 남성 1명을 임의 동행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후 3시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마스크 만여 개를 택배 상자에 옮겨 담다가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중국은 대형 체육관과 전시장을 의료시설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경증 환자들을 격리라도 시켜서 추가 감염을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입니다. 후베이성 우한시에 있는 홍산체육관입니다. 농구 경기를 하던 실내에 800개가 넘는 간이 침대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색깔도 가지가지. 하루에 3천여 명씩 급증하는 신종 코로나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급히 갖다 놓은 겁니다. 작은 교실용 책상도 곳곳에 비치했습니다. 超声 X 线照片机都可以移动，使用方便，并且在这里基本的医疗条件可以得到满足。 우한의 국제 전시회의장도 지난 월요일부터 환자용 침대들로 채워졌습니다. 서둘러 구하다 보니 크기도 들쭉날쭉합니다. 이런 회의장과 전시장, 체육관 등 11곳에 모두 10,000개 병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6,000명이나 되는 후베이성 확진자 가운데 주로 가벼운 환자들이 이곳에 수용될 예정입니다. 비록 격리 수준이지만 일반 환자와 확진자, 보호자들이 뒤죽박죽이었던 초기보다는 나아졌습니다. 다행히 지난 일요일부터 의심 환자의 증가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완치돼서 퇴원하는 환자 수는 더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하루 147명이던 퇴원 환자 수가 화요일에는 262명으로 2배 정도 많아졌습니다. 경증 환자를 따로 치료하면 중증 환자 치료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중국 보건당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국은 가장 상황이 심각한 우한에서 먼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전문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공소장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서는 유출 경위를 확인해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떻게 해서 유출됐는지는 앞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일 같고요. 또 국민 여러분들도
그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지 언론을 통해서 왜곡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법무부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방어선을 쳤고 야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2번 우롱하는 것이라며 맹공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건 관련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면서 공소 사실은 재판에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일제히 맹공에 나섰습니다. 먼저 한국당은 법원에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에 공소장 열람, 등사 신청을 했고 황교안 대표도 추미애 장관 공격에 선봉에 섰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다면 내놓으시고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 됩니다. 숨길 일이 아닙니다. 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면서 왜 공정한 인권은 청와대와 친문에게만 적용됐냐고 비판했고 안철수 전 의원은 가짜 민주화 세력이라고도 몰아세웠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추미애 궤변은 사법개혁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소장 제출을 처음 지시한 노무현 대통령을 2번 우롱하는 것입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몰락만 더 앞당길 뿐입니다. 당연한 상식을 거부하고 무리하게 공소장 공개를 막는 것은 선거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고 고백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부에서 조국 전 장관 옹호 논란에 휩싸였던 참여연대도 이번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법무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 안팎에서도 한동안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목요일 조간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을 각 신문이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한겨레 신문입니다. 중국 아닌 태국에서 왔다고 감염 검사 거부한 보건소. 16번 환자에 대한 당국의 초기 대응 이야기죠. 제3국 입국 검역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는 16, 18번 모녀 환자가 한 병원에서만 무려 272명을 접촉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병원발 제2의 메르스가 우려된다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정보 공개에 지연 않겠다더니 당정청에 먼저 보고한 것 딱 걸렸다. 추가 확진 사실이 공식 브리핑 전에 당정청 협의회에 먼저 알려진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도 눈에 띕니다. 경향신문 사진 보시죠.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품절됐다는 대형마트 안내문인데요. 반면 공항에서 중국인들은 중국으로 박스채 보낼 마스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나타난 뒤 정부가 뒤늦게 국외 대량 반출 차단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 기사 보겠습니다. 각 신문 일면에 실린 이 사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악수를 외면하자 연설문을 찢어버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입니다. 탄핵 소추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두 사람 사이에 범상치 않은 신경전이 느껴지죠. 그동안의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며 한술 덧든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파장이 커지고 있다는 한겨레 기사인데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공보준칙 개정과 공개 소환 폐지를 결정하는 등 정부와 여당 인사만 관여되면 관행 개선을 내세운다며 법무부를 비판했습니다. 동아일보도 관련 기사를 일면에 배치했는데요. 문혜주 전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받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정보를 부풀려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다. 송 전 경제부시장이 울산시 내부 문건을 빼내 송철호 울산시장 측 공약 수립에 활용했다는 등의 공소장 내용도 함께 전했습니다. 검찰이 특히 대통령과 보좌진의 선거 중립 요구를 강조해 청와대 추가 수사를 예고하는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하네요. 초등학교 1학년 가방에는 디자인이 단순한 천필통을 챙겨주세요. 화려한 무늬의 플라스틱 필통은 집중력을 흐리는 장난감이 되기 일쑤라고 하는데요. 현직 교사가 알려주는 신학기 준비물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 이하린입니다.
미국이 어제 캘리포니아에서 태평양을 향해 미니트맨 3라고 불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는 새로 개발한 재진입체가 탑재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김원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미국이 새로운 종류의 재진입체가 탑재된 미니트맨 3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5시 반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됐다고 미 공군 성명을 인용해 AFP가 전했습니다. 실제 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이 미사일은 태평양을 가로질러 마셜 제도의 콰잘레인 환초까지 6,700km를 비행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신개발품 시험 발사로 지난해 10월 2일과 같은 정기적인 시험 발사는 아니었다고 미 공군이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또 이번 시험 발사는 수개월 동안 계획된 것이었으며 국제적 사건이나 지역의 긴장에 대한 대응이나 반응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니트맨 3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 국방부가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저위력 핵무기를 처음으로 실전 배치했다고 공식 확인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위력 핵무기는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비슷한 정도의 폭발력인 20킬로톤 이하의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주 미국 과학자연맹은 미 해군이 저위력 핵무기를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인 테네시호에 장착해 대서양에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저위력 핵무기가 러시아 등 적에 대한 억지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반면 비판론자들은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추는 위험을 가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에서 사망자가 하루 사이에 70명이 늘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확진 환자도 2,900여 명, 3,000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중국 내 사망자가 최소 560여 명, 또 확진자는 2만 7천여 명이 되는데 이 중국 전체 상황은 이후 공식 집계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세 번째 국정연설에 나섰습니다.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주도했던 낸시 펠로시 의장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집권 4년 차를 맞은 신년 국정연설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취임 일성을 지켜냈다며 강한 미국의 귀환을 천명했습니다. 700만 일자리 창출, 반세기 만의 최저 실업률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Jobs are booming, incomes are soaring, poverty is plummeting, crime is falling, confidence is surging, and our country is thriving.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나토 회원국들의 분담금 인상을 이끌었다고 자평했습니다.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공평한 분담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I have raised contributions from other NATO members by more than $400 billion, and the number of allies meeting their minimum obligations has more than doubled.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 합의를 위해 싸워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와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 체결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For decades, China has taken advantage of the United States. Now we have changed that. But at the same time, we have perhaps the best relationship we've ever had with China.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언급하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coordinating with the Chinese government and working closely together on the coronavirus outbreak in China.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정국이나 대선 상황,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1시간 20분간의 국정연설을 마쳤습니다. 하원에서 탄핵 가결을 주도한 낸시 펠로시 의장은 연설이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연설 원고를 찢어 책상에 던지는 모습을 연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17승을 거두며 팀 우승의 1등 공신이었던 두산의 이영하 선수가 누구보다 행복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영하는 지난해 풀타임 선발로 뛰며 17승 4패, 평균 자책점 3.64로 프로 데뷔 후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차세대 에이스로 떠오르며 꿈에 그리던 태극마크도 달았습니다. 시즌을 마친 뒤에는 본인도 얼떨떨할 정도로 겹경사가 찾아왔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장기 대기자로 생각지도 못했던 면제 판정을 받으면서 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지난해 1억 원이었던 연봉은 팀 내 최고 인상률 170%를 기록하며 2억 7천만 원으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24살의 젊은 나이에 평생 배필을 만나 가정을 꾸리기까지 이 모든 일이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마치 요술처럼 현실이 됐습니다. 얼떨떨한 것 같아요. 그냥 얼떨결에 다 이렇게 순식간에 다 지나간 일이라서 일단 결혼해서 편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꿈만 같았던 겨울을 뒤로하고 이영하는 두산의 스프링 캠프가 차려진 호주에서 새 시즌을 향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거둔 17승을 뛰어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일단 지난해보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확실히 있고, 그리고 또 지난해 이렇게 운 좋게 잘했기 때문에 또 올해 좀 더 제가 좀 많이 제 실력으로 좀 더 그렇게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됐으면 좋겠어요. 거침없이 성장하던 젊은 투수 이영하는 이제 어엿한 팀의 에이스로서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무리하지 않게 이닝이나 볼 개수에 좀 신경을 썼지만은 역시 올해도 조금 팔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가면서 선발 로테이션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행복으로만 가득했던 겨울의 기운이 올 한 해 동안 이어질 수 있을지 이영하의 힘찬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네, 뒤늦게 찾아온 한파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24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요. 서울 영하 11.8도, 대전 영하 10도, 대구 영하 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이 낮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무척 춥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도에 머물겠고요. 강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이 돼서야 누그러지겠습니다. 대기도 무척 건조합니다. 동쪽 지방에 이어서 서울 등 수도권 곳곳으로도 건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전국 하늘 맑은 모습입니다. 내륙은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오후까지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2,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울 1도, 안동과 대전 4도, 울산과 포항 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밤사이 내륙 곳곳에 눈이 조금 오겠고요. 주말에는 맑은 가운데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